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3주 동안이요? 저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환자분 수술 전에 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손에 막 모낭이 뭉탱이로 빠져있고 아 이게 내가 뭔가 잠버릇이 고약하고 막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손발을 묶고 자는 것도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저희 수술 1시간짜리 영상 아시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좋아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모발이식 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많이들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모낭을 떼다가 앞으로 옮겨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날 이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라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궁금할 게 내가 진짜 당일 집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외국이나 멀리 사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술 후 관리법 및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술을 받고 나면 그날부터 총 3일 동안이 절대적인 생착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주 사이에 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식 부위의 자극은 최대한 피해줘야 돼요. 한 달 전에 60대 어르신께서 이제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가셨어요. 사실 그 수술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옷을 갈아입다가 어차 하다가 이 벽에 박은 거예요. 벽에 박다가 보니까 피가 나면서 모발이 빠졌어요. 그럼 그건 다시 못 심어요. 얘네들이 되게 금방 죽어요. 물이나 이 특정 생리식염수에 이렇게 담겨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에 금방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넣어도 얘네들은 생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모낭이 탈락하지 않게끔 물리적 자극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 당일에는 최대한 휴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병원에서는 생착 스프레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착 스프레이는 그냥 생리식염수랑 생착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뿌리기만 해도 이 모발이식 수술 경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혹시 그 메디폼 아세요? 그러니까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이 메디폼의 역할이 뭐냐면 뭔가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막 흡수해주면서 이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상처가 아물 때 흉이 지잖아요. 근데 그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모발이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지나면은 딱 이렇게 까보잖아요. 그러면 이식한 부분에 주변이 완전히 딱 티나는 흉터 자국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생착 스프레이를 잘 안 뿌린 분들이 유독 더 심해요. 수술 후에 이제 바로 귀가를 할 수는 있는데 모발 이식 후에 쓰러지는 이유가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 또 하나는 이제 저혈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날부터 금식을 시키거든요. 사실 수술이 끝나면 한 3시 반, 4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저혈당이 빠질 수가 있어요. 보통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하루 굶는다고 해서 뭐 혈당이 빡 떨어지진 않지만 굉장한 신체 스트레스를 느끼는 하루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이 끝나면 죽을 드리면서 이제 혈당을 좀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하도 엎드린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되게 손쉽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모발이식 수술은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체액이 많이 부족해졌을 때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액을 통해서 체액 보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안정화되면 이제 퇴원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럼 원장님, 모발이식하고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저는 크게 넓게는 3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생착기는 3일이니까 가장 극도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기간은 3일이라고 보면 되고, 그 3일 동안은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가급적 집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술 부위가 막 딱지가 지면서 처음엔 누래지다가 또 검해져가지고 마치 막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희 병원은 거의 한 90% 환자분들은 딱지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부 한 10% 이게 조직의 특성이에요. 물을 잘 먹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누랬다가 또 검은 딱지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생착이나 뭐 이식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위에 7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이게 진물 같은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딱딱해지고 까매지면서 더 고착화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넘어지면 이렇게 쓸리잖아요. 그럼 딱지가, 검은 딱지가 막 생기지 않아요? 바로 그 현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막 뜯어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근데 아직 속으로는 덜 아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샤워나 머리를 감게 되면 물을 먹잖아요. 그때 약간 고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고름이 아니라 그냥 물을 먹은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이 역시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달 동안은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해요. 사실 한 달이 아니라 거의 4개월 동안은 이식 부위는 아예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머리를 감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손 자체를 갖다 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게 생착이 되는 과정이 사실 의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얘기 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있어빌리티가 아니라 쉽게 빌리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 생착이 된다는 건요, 이식한 모낭에 혈관이 연결되는 시점을 말해요. 미세 혈관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머리카락처럼 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게 3일 동안 일어나는 절대적인 생착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한 이제 생착이 될 때까지는 사실 2주에서 3주가 걸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3일이 지나고 나면 웬만한 생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일 동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럼 또 반대로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취침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까 3일 동안은 물리적인 자극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물리적인 자극의 대표적인 주적이 바로 환자분들의 잠버릇에 있어요.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잠버릇이 요란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머리도 막 긁고 막 이러면은 진짜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손에 막 모낭이 뭉탱이로 빠져있고 막 이런 경우가 꽤나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이게 내가 뭔가 잠버릇이 고약하고 막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손발을 묶고 자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고 또 잠버릇이 고약하면 손발 묶잖아요. 더 난리를 피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베개입니다. 베개. 이게 성형수술 받고 나서 머리를 고정할 때 쓰는 베개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의 베개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베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머리를 고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베개를 이용하시면 그래도 밤중에 뒤척이는 일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세는 저는 천장을 바라본 정자세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간혹 환자분들이 옆으로 누워 자면 안 되나요? 저는 옆으로 누워 자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 관자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이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옆으로 누워 자다 보면 쓸려가지고 모낭이 많이들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 천장을 바라본 정자세에서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베개를 이용해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환자분들이 진짜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제가 그 파란 포랑 그 위에 패드 하나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베고 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패드가 피로 다 젖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채취를 할 때 사용하는 드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낭을 채취하면 거기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아침에 봤는데 패드에 피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건 정상적인 거지 절대 문제가 아니다. 요걸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술, 담배 금지예요. 사실 저희 병원에 수술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병원은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연을 해야지 제가 수술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흡연을 하잖아요. 모발 이식은 그냥 결과는 포기한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생착이 됐다는 건 혈류가 공급되는 그 순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흡연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하는 주된 역할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 사람이 금연을 하겠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끊어야 수술 날짜를 잡아드리고 있어요. 모발 이식에는 담배가 최악이에요. 최악. 그리고 저희는 술은 일주일 전부터는 한 잔도 먹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주가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소셜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복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과한 운동 자제. 저는 3주 동안은 운동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운동 안 하다가 이럴 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괜히 하고 싶어져요. 진짜 누가 봐도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이 3주 하지 말라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3주 동안이요? 저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환자분 수술 전에 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게 어쨌건 이제 수술 이후에는 생착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과격한 운동 같은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과격한 운동은 뭐냐? 우리가 운동할 때 여기 핏대 서는 운동 있죠? 다 금지예요. 예를 들어 그럼 골프 과격한 운동일까요?
타점 들어갈 때 핏대 팍 쓰죠? 과격한 운동입니다. 성관계는 어떨까요? 아주 격한 운동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번외로 모발 이식하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용실 언제부터 가도 되나요? 보통 10일이 지나고 나서 가위 커트는 가능하고요. 3주가 지나면 바리깡 커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주 이후에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진짜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모발 이식을 하면 탈모를 졸업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을 안 드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모낭이 생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막 활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생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탈모가 있으나 없으나 보통 1년은 탈모약을 꼭 복용을 해줘서 DHT 레벨을 좀 낮춰줘야지 생착이 좀 잘 돼서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명 원장이었습니다.